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반도체 중소형주가 과연 강세 섹터로 올라온 것인지, 그리고 내일인 화요일 또 이번 주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반도체 중소형주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 추가적으로 주목해야 될 만한 섹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16일이고요. 화요일 새벽 2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픽 종목 간단하게 살펴보고 강세 섹터 관련주 탑 30 급등주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만약에 처음 방송을 보시거나 한 이번 주 또는 지난주부터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예전 방송도 뭐 주말이든 시간이 날 때마다 어느 정도 복습을 해야, 특히나 제가 그 매매법 따로 이제 폴더를 만들었잖아요. 그 예전 방송에 있는 뭐 매수 매도 방법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 가장 베이직한 건데 이제 그런 거라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확실히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차트 공부를 좀 오랫동안 하시거나 뭐 주식 경험이 오래 있는 분들은 뭐 스스로 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매수를 어느 지점에서 해야 되고 매도를 어느 지점에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꼭 체크를 해야 되고요. 제가 설사 오늘 방송에서 어떤 종목을 언급하더라도 그거는 이미 한 달 전 또는 2, 3주 전에 언급한 종목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새로 말을 하는 종목이면 새로 말한다고 보통 말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예전 방송까지 뭐 법학자 훈훈이 예를 들어 심택 이런 식으로 치면 제가 예전에 올렸었던 방송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방송까지 한번 크로스 체킹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도 급등을 했었고, 근데 급등한 후에 다시 재료 소멸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사실 고점에 물렸다면 마이너스 7, 8%까지도 손실이 날 수 있는 자리였는데, 사실 저는 이제 10월 16일에 이제 이 팩 방송을 했었고요. 대덕전자를 그때부터 말씀드리기 시작을 했고, 꼭 보유하기 괜찮은 종목이다. 뭐 실적도 괜찮고 실적 시즌에 분명히 상승할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심택이 금요일에, 지난주 금요일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PCB 업체 전체가 뭐 추가적인 상승이 일주일 내내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까지도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만약에 오늘 뭐 어제도 제가 대덕전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으니까요. 오늘 장중에 그것도 한 5, 6% 정도 올라갔을 때 매수를 했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2% 마감됐기 때문에 벌써 한 7% 정도가 손실나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 방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뭐 2, 3주 전에 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20, 30% 또는 10% 이상 수익을 낸 분들이 많은데, 또는 저처럼 오늘 다시 매도를 하고 다시 매수했거나 이런 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오늘 새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과거 방송을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최초에 말한 지점을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업사이드에서 차이가 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 좀 주의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방송 빠르게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픽 종목 디어유가 드디어 상한가를 갔습니다. 제가 11월 10일에 디어유 상따를 했다고 톡방에 공유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15% 정도 수익을 이틀에 걸쳐서 내고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사실 디어유에 늦게 들어가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 다음 날이었죠, 11일. 근데 11일 날 디어유가 급등을 한 다음에 다시 급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4, 5% 또는 7, 8% 물려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누구나 그렇겠지만 특히나 주식 초보자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이성적이지 않은 이상은 굉장히 이제 긴장도 되고 스트레스를 받죠. 그리고 사실 뭐 잘 모르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증권사 리포트도 공유를 했었고, 상당히 실적이 거의 1년 동안 100배 이상 증가한 종목이다. 물론 시총이 조금 고평가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엔터주가 강세이고 메타버스가 미래조로서 상당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그리고 또 디어유가 그렇다고 해서 테마만 붙은 종목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실적 기반에 플러스 재료가 붙은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각광받는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테마주가 아니기 때문에 조급하게 마음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만약에 뭐 손절을 하신 분도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까지 버티셨다면 오늘 드디어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분은 약 27% 수익을 내서 나오신 분도 있었고요.
뭐 사실은 상한가 종목은 내일 같은 경우도 장초 급등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개인 성향에 따라서 상한가를 간 다음에 바로 매도를 한 경우도 있겠지만 만약에 저였으면은 저 같으면 이제 내일 장초에 매도를 하는 것을 그렇게 하면 10% 정도 더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뭐 다른 거 매도 할 게 있어서 디어유는 한 6% 정도에서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종목에 나가서도 또한 12% 정도 수익을 추가적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YG 플러스가 급등을 했죠. YG 플러스도 지난주에 금요일에 물리셨다고 한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사실 YG 플러스도 그날 급등을 했다 또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입문자분들은 그런 것들을 잘 대응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스탑로스 기능을 이용해서 매수 매도를 업사이드, 아랫사이드로 이제 올려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급락하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 급등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장초 시작하기 전에 저는 보통 그런 식으로 가격 설정을 해놓고서 하는 편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도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12일 날 YG 플러스도 실적 주기 때문에 버틸 여력이 있는 분들은 버티면 며칠 뒤에 분명히 익절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때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장중한 때 16%까지 올라갔다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많이 손해를 보신 분들도 있었지만 오늘 분명히 수익 실현하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서 화요일부터 이제 월요일까지 다 100만 원 이상 수익을 냈고 오늘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정도 수익을 냈는데 어쨌든 제가 매달 2천만 원으로 시드를 리셋을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이번 달 지금 현재 아직 며칠 안 됐죠. 15일밖에 안 됐지만 현재 90%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어쨌든 한 140% 정도까지는 그래서 약 한 4천만 원대 중반까지는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장이 별로 좋지 않았죠. 그러다 이제 월요일 날 좋은 건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큰 수익률의 차이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종목을 선점하면은 종목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종목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디어유를 그때 물렸을 때 내가 긴장을 해서 그 종목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다면 손절을 했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5%, 7%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거기에 대한 공부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오늘까지 끌고 왔겠죠. 그러면은 오늘의 상한가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어서 30% 수익을 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목은 저는 이상한 종목은 절대 말씀드리지 않고 같이 공부하지도 않고요. 예를 들자면 뭐 세미시스코 같은 이런 급등주 같은 경우는 아예 다루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매수, 매도, 멘탈 관리만 잘한다면 분명히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시황을 좀 살펴보면은 지오 엘리먼트 같은 경우는 톡방에서도 어떤 분이 문의를 주셔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사실은 PCB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반도체가 뭐 심텍, 뭐 대덕전자, 아비코전자, 코리안 서킷을 비롯해서 상승세인데 사실은 나머지 반도체 중소형주는 강세는 아니다. 분명히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꺾인 상태고 역배열로 꺾였고 나머지 중소형주 뭐 파운드리 같은 곳들도 다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0% 정도 또 역배열 상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일부 횡보를 하고 있는 곳도 있었지만 그래서 사실 업황 자체는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오 엘리먼트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이 최근에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디어유 같은 경우도 신규 상장 종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출국 이슈까지 이렇게 맞물리면서 이렇게 상한가를 오늘까지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 메모리 반도체 또는 반도체 중소형주에 당연히 좋은 호재죠. 그래서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 하나 껴있다는 건 상당히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제주 반도체도 소형주들 중에서 좀 대표적이고 끼가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29% 오늘 상한가를 갔고 나머지 단에서도 봐도 유진테크, 러셀, PSK 같은 경우 이제 제가 뭐 평소에도 좀 좋게 봤던 기업이고 뭐 테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뭐 실적은 괜찮지만 어쨌든 저는 실적보다도 더 좋게 보는 건 어쨌든 급등, 급락이 있는 약간 변동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일까지도 이 흐름은 어느 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심텍, 아비쿠전자, 대덕전자, 코리안 서킷 이쪽 파트는 사실 PCB 쪽인데 기판 쪽이죠. 근데 여기는 벌써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강조했던 곳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들어가기엔 사실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기업들이니까 3개월, 6개월 다음 실적 시즌까지 보유하면 당연히 우상향이야 하겠지만 이제는 변동성은 좀 끝물이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엔 좀 위험하다. 하지만 뭐 심텍 같은 경우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을 할 것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그 자회사 모회사 개념 정리해 드렸었잖아요. 오늘과 같은 경우는 심텍은 이렇게 뭐 별로 흐름이 없었지만 심텍 홀딩스
모회사인 힘태홀딩스 같은 경우 장중한테 7%까지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은 코리아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오늘 실적주인데 굉장히 좋게 나와서 제가 어저께 언급했던 종목이죠. 그리고 대덕전자도 장 초에는 8%까지 급등을 했었고 이렇게 마이너스 2%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플러스 7%대 이제 매도를 했거든요. 매도를 해서 한 150만 원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최근에 장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물론 성향에 따라서 나는 우량주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보유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유하시면 되고요. 사실 그런 분들은 특별하게 주가 체크를 할 필요도 없죠. 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흐름 정도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나는 스윙 또는 단기 트레이닝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이 나면 바로바로 실현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장초에 저처럼 뭐 위로 한 7% 정도, 5% 정도 흐름을 보고 걸어 놓던가 장중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은 뭐 20분 이동 평균선, 5분 이동 평균선을 이탈할 때 매도를 하면은 이렇게 좋은 수익을 낼 수도 있고요. 코리아 서키트 이제 실적 시즌은 막바지죠. 그래서 오늘 거의 실적 시즌 다 나왔는데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도 아까 장 시외에서 이제 좋은 실적 발표가 남에 따라서 내일은 어느 정도 급등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었죠. 어저께 여기가 일단은 그 알미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NC소프트 증권사 리포트 중에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관련된 리포트도 좀 전에 제가 체크해 보니까 제가 이제 두산하고 두산피어셀도 체크해 드렸었죠. 두산피어셀 오늘도 2% 상승했고요. 수소주 중에서는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8시 반 기준으로 해서 좀 나왔는데 뭐 두산에서는 이제 두산피어셀 수소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한항공 그다음에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최소한 이제 오늘 정도는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DB하이텍 괜찮게 리포트 나왔. 디바이텍 역대급 실적 그리고 뭐 캐파 증가 이런 내용 그래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차트 분석도 해드렸었죠. 됐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골든크로스 이후에 정배열 전환 중이고 수급 증가하고 있고 일목균형표 돌파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7%까지 상승을 했고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익 낸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세로닉스 제가 이제 LNF랑 세로닉스 같이 또 자회사 모회사 개념으로 정리해드렸었죠. 그래서 LNF 같은 경우는 오늘 큰 흐름은 없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세로닉스는 장초에 10%까지 급등을 했었고 막판엔 다 이렇게 흐르는 모습 그만큼 변동성이 제가 강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나노 신소재 같은 건 좀 아쉬운 게 사실은 상한가 이후에 하루는 버텨줬는데 그 망치형으로 좀 버텨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7% 정도 급락하는 모습 내일까지 만약에 버티지 못하면 6만 원 선이 깨지면 사실은 더 빠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마지노선은 한 6만 5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버텨준다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있겠죠. 후성 오늘 하루 버텨줬는데 나노신소재처럼 하루 더 버틸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 내일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날이고요. 동아기업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버텨줬는데 내일 주가 상승의 흐름이 있다면 괜찮지만 아래로 조정을 준다면은 또 추가적인 상승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터주 계속 좋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디어유 상장 이후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신규로 뭔가 활력이 되는 신규 상장주가 들어오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주가를 고공행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순환매를 돌면서 좋은 흐름이 있고 SM 같은 경우는 손자회사잖아요. SM의 손자회사가 디어유이기 때문에 디어유의 지분을 손자회사로서 들고 있어서 SM도 추가적인 상승력이 있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SM 뭐 상장 날은 제가 아무래도 그 모회사는 빠진다고 말씀드렸었고 상장 이후에 이제 주가가 재평가 받으면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SM이 장중할 때 5%까지 상승을 했었고 디어유는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YG 플러스도 이제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덱스터, 뭐 맥스터, 자이언트 스텝 이런 데는 사실은 뭐 한 30번 이상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덱스터 오늘도 저도 덱스터 장초에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좀 내고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한 350만 원 정도 총 수익을 낸 거고 어쨌든 뭐 덱스터는 끼가 워낙 있기 때문에 실적 보고서 들어가는 종목들은 아니죠. 이쪽 섹터는. 그래서 거의 테마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고 메타버스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NFT는 오히려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고 메타버스가 이렇게 다시 한번 순환매를 돌면서 좋은 상승 여력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기간 조정에 지난주 NC소프트의 이제 상한가 이후에 오히려 상한가가 이제 거의 끝물의 신호탄이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이후부터 기간 조정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금요일 날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오늘까지도 이제 약세 흐름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분명히 소형주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었죠. 왜냐면은 물론 빠질 때는 같이 빠지긴 하지만
일단 그 밴드 자체가 소형주들은 뭐 1, 2천억짜리, 3, 4천억짜리도 아직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은 그래도 한 1조 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쨌든 아래 아직은 소형주인 뭐 조이시티, W게임즈, 뭐 이런 M게임 이런 곳들은 괜찮다고 보고 있고, 뭐 추가적으로 한 1조 대 초반 정도 되는 데브시스터즈 정도까지는 이제 흐름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워낙 급등했었던 뭐 게임빌이나 이런 것들도 장중한 때는 켜주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잠시 뭐 기간 조정은 필수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토론방 계속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고정 댓글에 제가 고정을 해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 스터디 2기 이제 6분 남아서 뭐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게요. 빠르게 지표 해석해보면은 오늘의 확진자 수는 2,000명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9시 뉴스도 저도 체크를 해봤는데 확진자 수 증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 다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오늘 위드 코로나 주가 사실은 대한항공 실적 발표가 어저께 지난주 금요일에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연속성 있게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라이브로 보면은 1860명이고요. 오늘은 또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된 주들이 오랜만에 상승을 했고, 뭐 특히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아직도 보유를 하고 있지만 뭐 레퀴누라주 그 승인 유럽 승인 권고가 나면서 이제 급등을 하게 됐죠. 그리고 1차 접종자는 80%, 이제 전국 완전 접종자 수도 80%, 이제 거의 이제 부스터샷까지 하면은 사실은 백신은 집단 면역은 어느 정도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큰 상승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아직은 3천선은까지는 못 올라온 상태고,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흐름이 좋아서 천선은 지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는 소폭 올라갔지만 나스닥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어느 정도 보합 내지는 아시아 증시와 함께 같이 하락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최근에 상당히 좋았는데,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11월 초부터 DDR5 관련된 주라든지 이런 반도체 주를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거였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역대 최고치였고, 그 당시에 뭐 엔디비아라든지 이렇게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온 곳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주가 못 움직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PCB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다 3, 40%씩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엔디비아,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퀄컴 이렇게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한 0.16% 보합 정도로 보여지고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합으로 마무리됐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 1.83% 급등하긴 했지만 큰 영향은 없는 듯하고 나스닥은 좀 하락한 상태죠. 그 원달러 환율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공포지수도 올라가고 있는 건 좋지는 않은 시그널이죠. 그래서 한 3.6% 상승. 뭐 국제유가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간 상태죠. 그래서 알루미늄 관련된 주도 알루미늄 값이 이제 이틀 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상승을 했는데 오늘과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한번 눌려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알루미늄 가격이 선물 가격이 내일도 좀 상승을 한다면 그 모멘텀으로 인해서 상승할 수가 있겠지만 다시 자리를 안정적으로 찾는다면 당연히 알루미늄 주들은 다시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원자재 관련된 주를 매수 하시는 분들은 꼭 선물 가격도 체크하셔야 된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이틀 정도 상승을 하다가 다시 이렇게 눌려주는 모습, 3일째 보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파로 보면은 사마알미늄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다행히도 지금 오늘이 음봉이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 상한가 이후에 지금 파란색으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음봉이 내려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라마 지금 120선은 지지를 하고 있는데 60선이죠. 60선은 지지를 하고 있는데 60선을 만약에 이틀 정도 지지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60선이 깨져버리면은 그럼 다시 아래로 좀 내려갈 수 있는, 그냥 차트 자체는 현재는 사실은 뭐 추세 전환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이게 뭐 어쨌든 저는 오늘 반도체주가 움직이게 된 가장 큰 모멘텀을 제공한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파운드리 관련된 업체인 DB하이텍이 그렇기 때문에 많이 상승을 했던 거고요. 모더나 본사 방문 때문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일도 지오엘리먼트, 제주반도체, 그다음에 유진테크, 러셀, 그다음 PSK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거 말고도 좋은 기업들이 많지만 저는 어쨌든 한 4-5개 정도만 장초의 흐름을 보고서 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오늘도 강했는데 역시나 메타버스 2차 전지 ETF가 상당히 점유율이 높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된 내용들을
메타버스 ETF에 관한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정리해 드렸었죠. 그래서 그쪽 한번 다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네이버 같은데 삼성 코덱스 메타버스 ETF 이렇게 치면은 그 편입된 종목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덱스터, 맥스터, 자이언트 스텝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다 신고가를 돌파했죠. 자이언트 스텝도 오늘 신고가, 덱스터도 또 신고가. 그래서 어쨌든 수익 낸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NFT, 그래서 뭐 엔터,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뭐 특별하게 저 같은 경우는 NFT 책을 사본 적도 없고 메타버스 책을 사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매도를 분명히 오를 종목들을 골라내는 이유는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터를 왜 사야 되는지를 한번 여기에 내용이 나왔으니까 한번 체크해 볼게요. 보시면은 하이브, SM, JYP, YG 등 아티스트 지재권, IP라고 하죠. 기반으로 메타버스 등 사업 계획을 밝혔다. 이게 핵심이죠. NFT 사례를 든 건데 NFT 포토카드가 수백만 원에 거래도 됐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다 하나씩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뭐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 사례를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NFT는 주로 고유의 가치와 소유권을 증명하는 데 사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게임 아이템, 한정판 기념품, 유명인의 사인, 유명 작가의 예술작품, 스포츠 카드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나 예술작품에서는 이미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래가 열렸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의미로 아프리카 TV의 BJ들도 이런 것들을 애장품들을 내놓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팬덤들을 활용해서 수익을 낼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보시면은 NFT가 게임에 가장 거래가 활발하게 적용되고, 그 이유는 당연히 게임 아이템의 자산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개인들 간의 거래가 가능하게 하도록. 근데 어쨌든 NFT는 현재는 자산으로서, 금융자산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지하자금의 이런 약간 탈출, 뭐 조세 회피처 뭐 이런 것들로도 사실은 이용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NFT 시장이 추가적으로 좀 곽광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술품이 뭐 798억에 789억에 낙찰되는 사례도 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방탄소년단 멤버인 뭐 포토카드가 인도네시아에서 300만 원에 거래된 바 있다. 이런 사례들이 되게 중요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NFT 사업과 왜 엔터주를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되는지, 결국에는 팬덤이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추가적인 매출이 증대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쪽까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저는 뭐 SM, 뭐 하이브 같은 것도 계속 신고가를 달성하고는 있지만 역시나 저는 이제 SM이나 디어유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인프라 원전 효제, 그래서 두산그룹주도 제가 최근에 계속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있죠. 두산중공업 원전주로도 말씀드렸었고, 두산 피어셀도 수소주로도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두산바켓도 사실 제가 1월달, 2월달에 몇 번 소개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미국 소형 건설 기계 시장에서 점유율 1위.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번 인프라 법안이 바이든 대통령께 통과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 두산바켓도 상승을 하고 있다. 그리고 SMR 소형 원자로 기술을 보유한 두산중공업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물론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좀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뭐 한정기술이라든지 이런 두산중공업은 그나마 대형주라서 좀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가 있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보성파워텍이라든지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낸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반대로 손실을 봐도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소형주고 테마주라고 말씀드렸었죠. 분리해서 접근을 해야 되고, 어쨌든 두 개 성향에 맞게 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뉴스 한번 살펴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1만 명 확진자 대비 뭐 이런 기사들, 집단 감염 확산 이런 기사들은 당연히 제약바이오에는 상승세고 위드 코로나에는 하향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도 다시 증가세 이런 것들은 뭐 같은 방향으로 여파를 미칠 거고요. 그다음에 AI 확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AI 확산 얘기 나오면서 제가 팜스토리 얘기 드렸었죠. 팜스토리뿐만이 아니라 사료 관련된 주들, 그다음에 이렇게 뭐 도축 관련된 주들, 계란이라든지 양육, 양계 시설 뭐 이런 것들 운영하고 있는 곳들은, 지분 들고 있는 곳들은 당연히 급등을 하고, 또 반대로 급등 후에 갭 상승 후에 하락하는 패턴도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뭐 반도체 같은 것도 사실 자세하게 보려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는데, 최근에 올랐었던 쪽은 이쪽이죠. 보시는 것처럼 해성 DS, 심텍, 대덕전자, 코리안 서킷, 그러니까 PCB 업체들 이쪽이 올랐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단을 이제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쪽에
뭐 테스트 장비 쪽으로 인호공업, ISC, 마이크로콘섹톨, TSE 뭐 이런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절단 쪽은 한미반도체. 이렇게 전 공정은 한번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면 이 표도 이랑 표랑 비슷한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당연히 변동성과 이런 거래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되고, 뭐 메모리 반도체 업종 투자 심리 개선되고 있다는 괜찮은 리포트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도 여기도 지금 아침 정도에 보시면 이게 고화질로 보이니까 지금 아마 바로 보시는 분들이 이게 고화질로 안 보이고 희미하게 보일 거예요. 그 아침에 보면은 캡처를 하셔서 이렇게 캡처하셔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파운드리는 어디고 뭐 소재는 뭐뭐뭐가 있고 부품은 뭐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정리가 돼 있거든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시아나 그 장 후에 지금 보면 영업이 괜찮게 나왔다는 뉴스인데, 그래도 뭐 저는 오늘도 아시아나는 1% 상승을 했죠. 다른 데 다 밀렸는데. 그래서 아시아나랑 이제 노란풍선이 저는 차트가 제일 낫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뭐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은 한 2680% 증가했는데 큰 폭의 흑자를 일으키긴 했지만은 뭐 어쨌든 장초에 갭상승을 시작을 해서 조금 상승한 후에 다시 이제 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결국엔 섹터 전체에 좀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진자 수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고, 미국이나 이런 곳들도, 그럼 뭐 다행인 건 그나마 경구용 치료제라든지 이런 이슈들은 그래도 다행이지만, 어쨌든 확진자 수가 겨울을 맞이해서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건 당연히 위드 코로나 주에는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아나항공, 한진칼, 노란풍선 정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 영업이익 358억 원 매출 발표가 나왔죠. 그래서 오늘까지가 다 매출 발표 끝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제죠, 어제까지가 다 끝나서 어쨌든 이것도 장초에 좀 급등 후에 이제 급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코리안 서키트가 실적주로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뭐 대덕전자라든지 심택이라든지 아비코전자까지도 순환매가 돌면서 상승할 수는 있지만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는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한 달 사이에 다 3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부족하다. 이제는 좀 조정으로 들어갈 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 네오이문텍의 상승률이 상당히 좋았죠. 그러다 이제 오늘 한번 눌러줬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일진 머트리얼즈, 그다음에 JYP 엔터 SM, 뭐 그다음에 한정 KPS 이런 것들, 저는 이제 이렇게 증권사 리포트를 봐도 제가 이제 관심 있는 특히나 강세 섹터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강세 섹터가 엔터, 원전, DDR5 이런 데기 때문에 그런 곳만 체크를 하는 거예요. 딴 데는 저는 개인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바이오 이렇게 오늘도 많이 오른 데가 많이 올랐죠. 한국 BNC, 뭐 레고 컴바인, 셀트리온 엄청 많이 올랐는데, 저는 어쨌든 바이오는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워낙 이게 변수가 많아요. 변수가 많아서 뭐 수익을 낸다면 진짜 뭐 한국 BNC 이런 것들도 제가 몇 번 추천드리긴 했었지만, 뭐 급등을 해갖고 큰 수익을 낼 수는 있었지만, 저는 글쎄요 좀 안 맞아서 어쨌든 저는 좀 더 강세 섹터에 다른 곳에 집중을 하고 있고, 현재는 아직까지는 뭐 제약바이오가 강세 섹터라고 볼 근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개별 호재로 움직인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흐름은 좀 더 지켜보겠지만, 기존보다는 어쨌든 이런 셀트리온의 성공 때문에라도 뭐 반도체래 그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총 1위부터 시총이래 그 급등주 1위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엔터주 뭐 말씀드렸던 대로 디어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시총도 중요하죠. 디어유 같은 경우 1조 6천억 원이고요. 지금 이번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2천, 그리고 이번에 상한가 기록. 그다음 지오 엘리먼트 말씀드렸던 대로 방막, 그 반도체에서 이제 방막이란 곳인데 그거를 거의 독점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 업체고, 신규 상장주에 대한 또 이렇게 약간 오픈빨이 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아직까지는 두 번 2연상이긴 하지만 시총은 1,600억대, 1,600억대로 어쨌든 아직은 소형주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번 눌려줄 수도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면 지금 또 이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EC 같은 경우도 뭐 이번에 25% 상승했는데, 리비안 관련된 주로 제가 거의 대장주로 몇 번 설명드렸던 곳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한 4,300억 정도 되고 25% 상승. 덕산데코피아 OLED 쪽이 상당히 오랜만에 이렇게 올라왔네요. 그래서 이 흐름도 계속성이 있을지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웹스 같은 경우는 뭐 대선주기도 하고 도시재생 관련된 주, 뭐 대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주들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특히나 도시재생, 건설 이런 쪽들 소형 건설주, 그다음에 릭스솔루션은 최대 주주 변경, 그다음에 좀 추가적으로 볼만한 건 국전약품도 오랜만에 움직였네요. 공기용 치료제 개발 중.
셀트리온 제약, 한국 BNC 체크해 보시고 다 같은 재료들이죠. 감공치료제, 뭐 레키로나주, 마이크로스 컨셀톨 여기는 한번 체크해 보셔야죠. DDR5로 해서 이제 실적 기반으로 해서 13% 정도 상승을 했었고, 그다음에 러셀 같은 경우는 반도체 주면서 자회사가 로봇 회사인데 러셀 로보틱스인가요? 거기가 이제 IPO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추가적인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재료가 어쨌든 두 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좋게 보고 있고, 그 대신에 차트는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하향 추세고. 그다음에 이제 덱스터, 넷플릭스 지옥이 이번 주에 개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이 콘텐트리하고 덱스터가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 있었다. 그리고 셀톱박스, 특이하게 이제 뭐 알로이스, 홈캐스트라는 이제 셀톱박스 재료로도 두 곳이 이제 올라갔고, 하지만 뭐 연속성은 저는 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대원 미디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 금액 상위 당연히 셀트리온이 되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큰 급등을 했지만, 이게 이제 계속성이 있을지는 좀 어느 정도 뭐 항상 셀트리온이 그런 패턴을 보였던 것처럼 또 어느 정도 또 뭐 한 2, 3%씩 또 며칠 동안 빠지고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약간 그런 흐름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고요. 덱스터, 뭐 KEC 계속 체크해드렸던 곳들이고, 마찬가지로 거래량 상위도 YG 플러스, 제주 반도체 정도. 제주 반도체는 이게 내일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죠. 그다음에 뭐 일단 인상적이었던 거는 외국인 순매수하고 기관 순매수 쪽에 코덱스 레버리지가 좀 들어가 있던 거. 그러니까 지수가 어느 정도는 좀 올라갈 곳에 오늘 베팅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 흐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이 메타버스 관련된 주로 이제 오늘도 상승을 6%대 했죠. 그래서 LG전자 쪽도 어느 정도는 이제 LG 그룹주들도 조금씩은 순환매가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 두산그룹주처럼. YG 플러스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네, 일단 강세 섹터 정리해 보면은 반도체 관련된 주가 7개, 메타버스 관련된 주가 5개.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계속성이 있을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 하나 좀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삼성전자가 그 오스틴 공장 그 증설하겠다고 지난 올해 초죠. 올해 초에 발표가 났을 때도 시스템 반도체가 좀 움직이긴 했었거든요. 파운드리하고. 근데 사실 그게 이틀밖에 안 갔어요. 또 우리나라에서 뭐 정부에서도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하겠다고 했을 때도 하루 이틀밖에 재료가 안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PCB처럼 한 달 내내 가는 재료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과연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 2차 전지라든지 NFT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2달 내내 강세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의 그런 어느 정도 수급이 반도체가 뭐 1, 2주라도 상승할 수 있는 장기 재료로 올지는 오늘 흐름을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정배열 추세인 게 거의 없어요. 아직까지는 대부분 다 뭐 이렇게 정배열 추세 전환을 앞두고 있는 거지, 아직까지 상승 흐름이 있는 곳들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고요. 아까 제가 체크해드렸던 반도체주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미국 증시 현재 하락 중이고요. 환율도 하락 중이고 코스피 역배열이고 여전히 하락세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수익 실현은 뭐 물론 이게 뭐 본인의 성향이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계속 수익 실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물리는 건 거의 없습니다. 제가 10종목 투자하면은 많이 물려봐야 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아까 말한 대로 뭐 DOU 상한가를 저는 못 가져갔지만 그래도 충분히 한 10% 이상 수익을 냈고, 그래서 뭐 DOU도 제가 매수매도를 벌써 3번이나 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4거래일 동안 한 16% 정도 수익을 냈거든요. DOU로만.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30%를 못 가져갔어도 다른 종목에서 더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스윙으로 좀 오래 가지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아니면은 그때그때 좀 어느 정도 올랐을 때마다 오늘 DB하이텍이나 뭐 이런 데처럼 급등을 했을 때 매도를 하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인의 성향에 따라 잘 맞춰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주식 스터디 말씀드린 대로 이제 6분 남아서 뭐 필요하신 분들은 12월 달에 진행을 하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젊은 부자들에서 아파트 청약 강의라든지 뭐 재개발 강의라든지 이런 다양한 강의들, 뭐 저도 원래는 이제 부동산 경매 강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데이 클래스로도 진행을 하는데 이번 주 일요일에 오전 10시부터 건대입 구역에서 진행을 하고 오프라인 영상으로도 신청을 하실 수 있거든요. 체크하실 분들은 이제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의 공지란에 올라와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식 토론방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하여튼 이번 주도 좋은 장에 조금 수익을 잘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지금은 위험한 장이기 때문에 항상 보수적인 투자, 너무 흥분하지 않고 남들 급등하는 것들 따라가지 않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